자, 요것도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행정 주어져 있고요. 행정 주어져 있고 회전수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공식 그대로 쓰시게 되면 이렇게 해결하실 수 있다. 숫자를 바꿔가면서 응용을 한다, 그지? 얘도 피스톤, 얘는 이제 조금 다 바뀐 거죠. 그러면 이제 얘는 변수가 바뀐 거예요. 피스톤의 속도가 7.5m/s라고 주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60분의 2, R이 모르는 미지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L, 행정은 주어진 거죠. 15cm니까 이걸 미터로 넣어야 되니까 0.15m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을 세워가지고 식 하나에 미지수 하나식으로 해결을 하시면 된다라는 부분인 거죠. 자, 이거 한번 해결해 볼까요? 일단은 이쪽에 R만 나와야 되잖아요. R만 꺼내기 위해서는 이쪽에 얼마를 곱해주면 될까? 자, 위에 이거 해결할까요? 이거 하면은 0.15가 두 개니까 0.3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단위 다 맞췄으니까. 단위 무시하고요. 그러면은 0.3분의 60을 곱해주게 되면은 요렇게 약분되고 요렇게 약분되니까 결과적으로 R만 남을 겁니다. 그럼 이쪽에다가 얼마? 7.5가 있는데 이쪽에도 똑같이 0.3분의 60을 곱해주면은 얘가 뭐가 된다? 회전수 R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거죠. 자, 그럼 요거 어떻게 해결할 건데 분모 분자에 똑같이 10을 곱해줘요. 왜? 어차피 약분하면 1이니까 상관이 없으니까 분모 분자에 똑같이 10을 곱해주면은 뭐가 된다? 3분의 600이 됩니다. 자, 이러면 좀 약분할 생각이 드십니까? 자, 그럼 여기 어떻게 된다? 2가 되니까 200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7.5 곱하기 200이 된다. 그럼 공 안 하고 75. 그러면은 75 곱하기 20이 되죠. 그럼 150, 15에 공 하나 붙으니까 150. 이 자체가 150이고 공 하나 붙으니까 1500이 되는 거죠. 1500rpm이다. 이렇게 계산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과를 미리 알고 중간에 식 미지수를 세웠을 때 이 미지수를 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우리 앞에서 했던 것처럼 조금씩 응용하는 단계에 하나에 포함이 된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뭘 미지수를 두고 그 미지수를 뒀을 때 해결할 수 있는 그 문제는 해결 능력을 본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응용인 거죠. 자, 공주거리입니다. 공주거리, 제동거리, 정지거리 그런 개념인 거죠. 자, 제일 가장 큰 개념이 뭐다? 정지거리 개념이고요. 정지거리는요, 공주거리 더하기 뭐다? 제동거리라고 표현할 수 있었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자, 인지하고 실제 유압이 브레이크 제동력이 가해지기 전까지 이동한 거리를 공주거리, 운전자의 컨디션과 굉장히 관련이 깊을 겁니다. 만약 술을 마셨다? 공주거리 엄청나게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반응이 느려지니까. 그리고 이제 제동거리는 브레이킹이 되면서 이동한 거리. 이 제동거리에는 뭐 도로의 마찰 개수, 제동 마찰 개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줄 수 있고, 뭐 속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제동거리 구하는 거에 뭐 일단은 2뮤g의 속도의 제곱이라는 공식을 우리 제동공학 맨 마지막에 얘기했던 부분, 그거하고도 뭐 풀어서 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공주거리죠. 요거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옳은 것을 물어보는 거죠. 자, 얘는 제일 작은 범죄의 개념이기 때문에 어떻게 시간이 되게 짧아요. 이거 두 개의 합을 얘기한 거다. 이 말 자체가 안 되고요. 자, 제동거리, 정지거리 뭐 이거 안 되고 그다음에 자동차 주행 중 제동장치 영향을 받아가지고 감속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실제로 정지할 때 거리를 얘기한다. 제동장치 영향을 받잖아요. 그럼 이거는 제동거리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운전자가 자동차를 정지하려 생각하고 브레이크가 걸리는 순간부터 실제로 이건 전체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정지거리에 관련된 설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운전자가 자동차를 정지하려고 생각하고 브레이크에 걸리는 순간부터 실제로 브레이크가 걸리기 직전까지 요거에 이제 공주거리다라는 표현인 거죠. 그래서 공주거리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요거에 대한 공학적인 부분을 말로 표현을 한 문제다라고 보시면 좋겠죠. 요것도 계속된 응용한 또 아류작이 나오기 시작하죠. 자, 재본 중 제동거리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제동거리 이렇게 실제 브레이킹이 되면서 이동한 거리와 관련된 거죠. 마찰 계수가 낮은 도로예요. 브레이크 작동 시 공주거리와 자, 마찰 계수가 낮기 때문에 우리 제동거리는 길어질 수 있어요. 근데 뭐야? 내가 인지하고 제동하는 것 가지고는 상관없잖아요. 컨디션과 관련이 있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공주거리하고 상관없이 제동거리만 늘어난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다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1번 틀렸네요. 1번 바로 틀린 답이네요. 자, 제동장치의 전자제어 시스템의 적용으로 제동거리를 줄일 수 있다. ABS가 뭐 슬림률을 제어해서 10에서 20%로 제어한다. 그게 이제 최대한 어떻게 한다? 제동마찰 계수를 높여가지고 제동거리를 줄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는 표현했던 그 부분을 이제 말로 표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공주거리가 일정해.
그러면 제동거리가 가운데 이렇게 작은 게 일정하면은 제동거리가 커지면은 결과치도 같이 커지게 된다. 그 수식이 머릿속에 있다라면 이것도 뭐야? 맞는 내용이라는 걸 아실 수가 있다라는 부분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아서 실제 브레이크가 작동하기 시작하여 가지고 정지할 때까지 이동한 거리를 뜻한다. 이게 뭐다? 제동 거리인 거죠. 그래서 실제 유압이 작동되면서 어떻게 이동한 거리를 뜻한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답은 일단 바로 1번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학 마지막 주행 저항과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주행 저항은 이제 구름 저항, 뭐 공기 저항, 등판 저항, 그 다음에 가속 저항, 뭐 이런 게 있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인 거죠. 근데 1번, 여기서 21번에서 문제 물어보는 거는 구름 저항을 물어보는 거예요. 구름 저항은 뭔데? 구름 저항 계수라는 놈이 있었고, 여기에 뭐 차량 총 중량에 비례했다. 이거 간단한 식인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구름 저항 계수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차량 총 중량이 있으니까 뭐 시속 얼마로 달리고 있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 구름 저항 자체의 그 계수가 구할 때는 요 둘만 곱하시면 된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천이 남아 있으니까 공 3개를 여기 바로 곱해주는 거죠. 천을. 그러면은 소수점이 1칸, 2칸, 3칸 움직여서 15.0이 되는 거예요. 내가 15가 되는 거죠. 그러면 15에서 2를 곱하면 되겠네요. 단위는 뭐다? kg. 그래서 30kg 중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공기 저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공기 저항은 똑같이 공기 저항 계수가 들어가게 되고요. 공기 저항 계수에다가 뭐 투영 단면적에 비례하고 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라고 표현했던 부분인 거죠. 그래서 요거를 알고 들어가면 훨씬 수월하게 풀이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주행 중인 자동차의 진행 방향에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공기력을 그러니까 내가 진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맞으면서 달리는 그거를 이제 공기 저항이라고 얘기한다. 뭐 요 부분 맞는 표현인 겁니다. 자, 공기 저항, 공기 밀도. 앞면 투영 면적, 주행 속도. 그러니까 투영 면적하고 속도하고는 관련이 있다라고 표현했고 공기의 밀도와 관련이 있나? 있죠. 같은 부피 내에 공기 밀도가 높아요. 그럼 내가 달릴 때 저항이 훨씬 더 많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밀도가 없어가지고 듬성듬성한 것보다. 그래서 공기 밀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럼 이 밀도 받는 거를 우리 어디에 포함을 시켰는데 여기 있는 공기 저항 계수에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다. 형상까지도 모두 다요. 그래서 없는 내용은 대부분 이 공기 저항 계수에 다 포함이 되어 있고 언급한 투영 단면적 속도는 여기에 수식으로 따로 비중이 크니까 뽑아서 계산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았다.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맞는 내용입니다. 자, 공기 저항은 합성 속도, 앞면, 투영 면적, 속도 얘기했죠. 속도, 윤면적, 밀도 등의 영향을 받지만 자체 표면의 거칠기, 이 거칠기까지도 어떻게 된다? 공기 저항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매끈하게 만드는 이유도 최대한 공기 저항을 줄이기 위함이고, 이것도 어디에 숨어 있다? 공기 저항 계수에 같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닌 것은 뭐다? 3번이다. 자, 공기 저항은 투영 면적보다 주행 속도의 제곱배만큼 영향을 받기 때문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닌 내용을 고르는 거기 때문에 답을 3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설명에 해당되는 주행 저항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고요. 자, 이 주행 저항을 계산하는 수식에 따르면 자, 주행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여 증가한다. 형상에 따라 이 저항이 공기 저항 계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기온이 높은 것보다 낮을 때는 이 저항이 높아진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공기가 기온이 높으면은 어떻게 된다? 같은 공기 안에 오밀조밀 많이 모이기 때문에 밀도가 높아진다. 그래서 방금 앞에 표현한 밀도와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낮을 때 이 저항이 높아진다. 그럼 일단은 이거는 공기 저항 계수에 전부 다 포함이 된다라고 얘기했고 말 그대로 이건 뭐 공기 저항을 구하는 내용에 해당이 된다라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응용해가지고 문제를 또 다르게 풀어내서 출제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거죠. 자, 다음은 이제 무게의 비례관계에 있는 주행을 모두 골라라. 그러니까 차량 총 중량, 무게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건 우리 수식이 머릿속에 있다면 또 간단하게 해결하실 수 있죠. 구름 저항 계수가 있고, 차량 총 중량에 비례한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인 거고요. 공기 저항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공기 저항 계수에다가 투영 면적에다가 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 그럼 마찬가지, 여기는 차량 총 중량이 안 보이네요. 이건 일단 없어. 자, 등판, 오르막길 올라갈 때 구배 저항이라고도 얘기를 했고요. 차량 총 중량에 비례합니다. 거기에다가 구배 눌러줬을 때 100분의 G로 표현할 수도 있다라고 했던 부분인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 차량 총 중량에 해당이 되죠. 필요한 거 무게에 해당이 되고요. 가속 저항은 차량 총 중량에다가 회전 부분 상당 중량에 둘이 더한 거에 가속도
곱하고 그 다음에 뭐야? 이게 중력 가속도에 반비례한다라고 했던 부분인 거죠. 그래서 요 식에서도 마찬가지 뭐가 있다? 총 중량의 무게와 관련이 있으니까 없는 내용은 뭐야? 니은의 공기 저항만 총 중량 무게와 관련이 없다라고 해서 니은이 빠진 기역, 디귿, 리을 3번을 답으로 선택해 주시면 좋겠고 여기 나온 김에 가속도와 관련된 내용도 좀 봐두시면 좋겠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가속도만 구하는 단독 문제가 또 나올 수가 있으니까 어차피 자동차 주행과 관련된 내용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얘 같은 경우는 가속도는 나중 속도에다가 우리 뭐 처음 속도를 빼면 되죠. 우리 제로백 할 때 구했던 거 기억하시면 될 겁니다. 거기에다가 걸린 시간을 나누시면 된다. 만약에 속도 우리 제로백이니까 뭐 100km/h 거리를 킬로미터로 주고 시간을 말 그대로 1시간으로 줘버린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걸린 시간은 보통 초로 많이 주거든요. 그러면은 시간을 초로 환산해 가지고 이거를 뭐 미터 퍼 세크로 구한다. 미터 퍼 세크 제곱이죠. 가속도 단위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계산하는 부분도 충분히 연습을 좀 해보실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가속도 개념을 좀 한번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25번입니다. 또 응용이 됐어요. 또 응용이 돼가지고 총 무게를 주는 겁니다. 1500kg인 1500kg 중인 자동차 일정한 경사각도를 갖는 경사면에 올라가고 있는데 등판 저항이 750kg 중이라고 준 거예요. 그러면 등판 저항 일단 9배 저항 같은 개념이고 오르막길 올라갈 때 등판 저항 9배 저항이 그 경사면의 각도 세타를 구하라고 하는데 우리 9배 저항 방금 얘기했던 게 9배 저항의 차량 총 중량에 어떻게 구한다? 9배율로 바로 구할 수도 있지만 이게 아니면은 뭐다? 차량 총 중량에 곱하기 사인 세타 값으로도 구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 공식을 두 번째 공식을 적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9배 저항이죠. 9배 저항 등판 저항이 750kg이 되는 거고 여기 이제 총 중량이 얼마입니까? 이 1500이죠. 1500kg 중이 되고 곱하기 사인 세타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뭐가 되느냐? 지금 내가 구하려고 하는 건 사인 세타 값이잖아요. 여기 미지수니까. 이 세타가 각도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사인 세타만 두려면 양쪽에 얼마를 곱하면 돼? 1500분의 1을 곱하시면 돼요. 이쪽도 뭐야? 1500분의 1을 곱하시면 이거 약분되고 사인 세타만 남고 여기는 뭐가 남는다? 1500분의 750이 남게 되죠. 킬로그램은 약분이 되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얼마가 된다? 2분의 1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게 뭔데? 사인 세타다. 자, 문제가 왜 응용이냐? 이 값을, 사인 세타가 2분의 1인데 세타를 어떻게 알아?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이거 우리 벌써 다 했었던 문제예요. 뭔데? 우리 최소 회전 반경, 셰시 파트에서, 조향단체에서, 최소 회전 반경 구할 때, 최소 회전 반경 어떻게 한다? 사인, 어떻게 한다? 알파분의 축거 플러스 스몰 r로 구하는데, 우리는 계산기를 못 들고 들어간댔어요. 계산기를 못 들고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 이 알파의 각도는 뭐다? 30도밖에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30도 값을 알고 계셔다라고 제가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인 30도는 얼만데 2분의 1이다. 삼각함수에서 얘가 30도면은 얘가 60도고 얘가 직각이야. 그럼 길이비가 어떻게 된다? 1대 2대 루트 3이 되니 사인 요거니까 2분의 1. 그래서 사인 30도는 2분의 1이고 분모에 2분의 1이 들어가면 축거의 적극적으로 번분수를 해결하면 축거의 2배가 된다. 그래서 얘가 3m면 6m다 라고 했던 부분 기억나시죠? 그리고 스몰 r이라고 했던 거는 타이어 중심에서 킴핀이 중심까지 거리 이거는 센티미터로 하기 때문에 센티미터를 미터로 바꾸게 되면은 나누기 100을 해서 그 값을 더해가지고 전체 뭘 구하면 된다? 최소 회전 반경을 구하면 된다라고 얘기했던 부분. 그거와 같이 매칭을 했어요. 그래서 응용을 하다가 이제 뒤에 수업했던 내용까지 끌어올려가지고 같이 이제 문제를 출제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구하는 게 뭔데? 사인 그 각도 모르는 게 얼마? 2분의 1이니까 이 값이 얼마가 되면 30도가 되면 그 가치가 2분의 1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경사각도는 얼마가 된다? 30도가 된다는 겁니다. 이 계산 문제, 그 응용하는 문제의 끝판왕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방금 말씀드린 9배 저항, 등판 저항이 구하는 공식 요게 있다라는 것도 아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사인 30도 값이 얼마? 2분의 1이라는 내용도 알고 있어야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말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자동차 일반과 관련된 내용에서
지금 뭐 섹션 1, 섹션 2 해가지고 중요한 내용 전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푸시면서 이 문제가 여러 번 중복이 되고 그리고 중복되면서 이렇게 단계별로 응용하는 문제가 여러 개 나왔네. 그러면 뭐야? 그만큼 반복돼서 제가 이렇게 응용의 단계를 거쳤다는 얘기는 시험에 나올 확률이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고 이 문제가 똑같이 나올 확률은 적다라는 겁니다. 단계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문제에서 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응용해서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항상 뭐다? 혼자서 문제를 먼저 해결해 보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노력하고 난 이후에 정말 결과치를 만들어내 보세요. 그리고 답을 맞춰냈어요. 그러면 그 과정이 제가 해설에 실어놓은 정답 그 과정과 다르다성 치더라도 본인 스스로 만든 그 과정의 그 과정별로 문제를 해결했을 때 그 느끼는 쾌감이 있어요. 그 쾌감을 자꾸 느끼시게 되면 계산 문제가 할 만한 어려운 게 아니라 해볼 만하네, 재밌네 라고 흥미를 느끼실 수 있다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 일반에서 지금 왜냐하면 계산 문제가 거의 주였기 때문에 그 계산 문제 지금 나왔던 부분은 좀 비중이 높은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좀 잘 봐달라고 한 번 더 정리를 해보십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조금 쉬셨다가 실제 이제 엔진 파트 들어가가지고 이제 주요 시험에 많이 나오는 굵직굵직한 부분에 대한 단원 평가 문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 한 잔 드시고 오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